한반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갖고 오면은 그 요한 문명이 누구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문명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문명이니까 그게. 고구려는 그 이전에 고조선 문명이고, 고조선 이제 정동기 문화, 그 이전에 선사 문화, 이게 다 연결된 문화가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 문명을 갖고 오려고 하니까 고구려 문명을 자기 문명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문화 침탈이라고 그래요. 이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가는 역사 침탈을 통해서 문화 침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문화 침탈의 고구려 땅이 어디까지예요? 한강 이북이 고구려잖아요. 그러니 영토를 반대의 영토관을 갖고 영토 침탈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좀 알아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동부 삼성을 얘네들은 동부 사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북한 땅을 이미 자기네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 자동 진주권을 갖고 북한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북한은 매년 1월달이 되면 1월 셋째 주가 되면 뭘 하냐면은 자동 진주권에 의한 훈련을 합니다. 인민군들이요. 중국 인민군들. 이게 바로 북한 대학의 유사시.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진주지역입니다. 여기서 동계훈련 백두산 뒤에서 동계훈련 하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두만강 하구하고 연변하고 이런 핵을 지켜야 되니까 시민주하고 장사도 이 네 군데로 자동 진주권에 의해서 들어가는 시나리오 5단계 설이 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 5단계 설은 매년마다 훈련을 합니다. 올 1월달에도 훈련을 했어요. 북한이 붕괴가 되면. 북한이 붕괴가 되면 중국은 자동 진주권을 갖고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명분이, 국제법은 맞다고 하는 거죠. 명분상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기네 역사니까요. 그게 북북공정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진화는 북한 땅을 잠재적 진화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미국에서 그린 지도하고 비슷하죠? 미국에서 그린 지도하고 비슷한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러시아, 소련주입니다. 러시아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네가 제일 큰 거를 먹고 가고, 아까 여기 일본은 못 주죠. 안 주고 여기는 미국이 이쪽을 먹고요. 이쪽을 아까 유엔이 갖고 간다고 한 거를 이건 한국 줘야 된다라고 한국 주는 거죠. 그리고 평양 시내만 유엔이 상주하는 걸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계가 우리만 빼놓고 이렇게 남의 나라 땅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우리 땅 갖고 지네끼리 건너가고 땅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는 중요한 부분은 민족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빈부격차로 분열될 겁니다. 저는 아까 전에 기분 좀 좋은 소식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측입니다. 영토학자로 예측인데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만주 땅은 되게 쉽게 얻을 거예요.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만주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만주를 떼놔야지만이 국력이 약화가 되죠. 뒤에 좀 더 나오는데 팽창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말이 팽창주의입니다. 이 팽창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이 엄청나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같이 만주국을 떼내는 전략으로 갖고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간도 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긴 얘기니까 아마 아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망하는 이유, 분열이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것만 하면 종합부만 하면 얘기할게요. 세계의 남자 여자 비율은 1대 105입니다. 100대 105예요. 근데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지금 현재 오늘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는 중국의 남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천만 명이에요. 우리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지금 장가를 못 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4천만 명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농민 공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 방법이 있으니까 전부 북경 상해로 몰렸어요. 만약에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6% 10%를 유지하는 분들
문제가 되는데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소환제군도 어른 6명에서 자녀 1명 지금 키우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학자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전 세계에 저런 인간 종류가 없었거든요. 부모 밑에서 크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갔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6명의 어른이 1명을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 되냐면 30대가 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돼갖고 중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었을 때 그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는 연구대사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인간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요 바로 뒷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 암흑군단입니다. 중국은 일단위 운동이죠. 일단위 운동이기 때문에 중국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한 명 이외에는 등록을 못 시키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2명까지 봐주는데 불과 몇 년까지 못 시켰어요. 그 나머지 그렇게 해서 애가 안 만들어졌나요? 밤마다 기차는 지나가고 애는 만듭니다. 2명, 3명 만들었는데 1명만 등록하고 나머지 뭐예요? 등록을 못 시켰어요. 그 인원이 최고 5억 명이라고 합니다. 최고 5억 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 가죠? 아무감을 넘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문제예요. 중국 내에 있지를 못하니까 보다 살기 좋은 아무감을 넘어갔고 지금 시베리아 벌판으로 넘어가는 게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을 하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강이나 티벳이나 지금 현재 신강 위구르 어떻게 되고 있죠? 끊임없이 폭탄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분리독립한다고. 티벳도 어떻게 되고 분리독립한다고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 홍콩이 분리독립했다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못 들어오잖아요. 홍콩이 안 터질 것 같아요? 못 합쳐져요. 앞으로 영원히 못 합쳐집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경 상에 이런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분열이 된다고 보고요. 일본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위대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이 자위대가 북한 진출을 시사를 했어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2015년도 10월 21일 날요. 그 바로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위대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는 허락을 한다. 군으로도 허락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울 와갖고 뭐라고 했나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까지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이래서 제3국은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붕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위대는 북한으로 진격을 해나갈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일본이 패전을 하고 물러갈 때 뭐라고 했나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이래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 일본한테 다시 먹힙니다. 이미 한국 땅은 못 들어오지만은 북한 땅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미국이 허용을 해줬죠.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위대는 국제법에 의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연애주의로 넘어갈게요. 북한의 오늘날 내부 실정. 근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너무 몰라요. 제가 매일 전 영토학자니까 독도 강의 많이 하는데 독도 강의할 때마다 제일 열받는 게 있어요. 북한을 제대로 모르듯이 독도도 제대로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독도를 노래에서 배우려고요. 여러분들 독도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많이 불렀죠? 제가 물어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가 어디 있냐고요. 독도의 노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 불렀잖아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남면도동 1번지 어디 있어요? 남면도동 1번지 어디인지 아세요? 도동항이에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은 독도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무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고 해요. 북한 내부 사정을 너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아직까지 북한이 강냉이 주먹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북한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북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초기 자본주의에 돌입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북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연해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본주의를 제거한 지도자예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달라요. 통일선상에 놓고 보면 오판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뭘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어요. 자본주의 시대가 뭔지를 알아요. 자본주의 경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러고 있어요. 30대 3인이 만들어가는 세상.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과 또 한 명 누구죠? 리선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대요. 이 30대 3명이 자본주의를 다 알아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누굴 갖고 놀고 있죠 지금? 미국이 아니죠. 전 세계를 갖고 놀고 있어요. 결국 30대 3명이. 제가 30대 청년들이 전 세계에 발을 흔들란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그 구독률이 높았는지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 상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립타분한 50대, 60대, 70대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누가 하고 있다니까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고 자본주의를 체험하고 주체사상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서 지금 전 세계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정치를 하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 아직까지 북한이 공산주의고, 우리 여기에 저 남유정 씨 어디가 있죠? 여기 탈북민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아프면은 북한 얘기들은 뭐죠? 가면 다 고쳐줘야 되잖아.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모르죠? 죄송하지만 안 고쳐줍니다. 진료만 해줘요. 그럼 어떻게 약을 장마당에가 사와야 돼요. 누가? 본인이.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북한의 정보를 이상한 뭐 이만갑 이런 거 있죠. 교육받고 나와서 텔레비 나와서 매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북한이 그렇게 사고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북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몇 가지만 제가 뭐 이거 다 빼고요. 어려운 얘기 빼고, 장마당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미 시장 경제의 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장 경제가.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나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공산주의 개념. 같이 만들어갖고 같이 나눠먹는 개념을 배웠죠? 그걸 배웠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개념이 어디가 공동으로 생산하죠? 협동농장을 들어봤죠? 죄송하지만 북한에는 협동농장이 다 깨지고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30년 전, 20년 전에 국가에서 방공을 강제로 주입시킨 그 사고를 갖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 큰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요, 협동농장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됐어요. 협동농장이 뭘로 바뀌었죠? 가족 분조제로 나눴어요. 즉, 협동농장이라고 만든 게 20년에서 50년 단위로 농사를 지었어요. 해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했죠? 3명에서 4명 단위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가족 분조제예요. 다 나눠갖고 하여튼 손질이 어떻게 되죠? 확 올라요. 우리가 5.24 조치를 취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쌀조차 안 줬죠. 그죠? 쌀조차 안 주기 전에는 북한이 매일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죠. 5.24 조치로 세계에서도 안 주고 유엔에서도 안 주고 동쪽인 남한에서 쌀을 안 주는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게 가족 분조제예요.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협동농장 체제에서 가족 분주제로 갔다라는 얘기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초기 자본주의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게 만약에 포전담당제예요. 포전담당제는 아주 좋은 공산당원으로서 성분이 좋은 사람한테 포전, 그러니까 1정부씩 줍니다. 1정부는 3,000평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사람에서 15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협동농장에서 가족 분조제인데, 가족 분조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량은 40%만 정부에다 주면 됩니다. 땅값하고 모든 거 40% 주고 60% 누구 거?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걸고 죽는 거예요. 포전 담당제는 당신이 좋은 사람한테 1정보를 줍니다. 3,000평을 주면은 10명에서 15명을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용을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일정량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 포전이 나눠줍니다. 경제 원리를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10명에서 15명을 뭘 한다고 했죠? 제가? 고용을 한다고 그랬죠?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만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무슨 고용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와서 해야 하는 거죠. 고용을 한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예요. 세금 20% 떼고 나머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죠. 경제용어로 뭐라고 하죠? 분배라고 합니다. 이미 포전 담당제를 통해서 고용과 분배 제도가 북한에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 생산량이 오르는 거예요. 생산량이 오르니까 우리가 오이사 조치 이후로 유엔도 안 주고 전 세계 북한도 미국도 안 주고 남한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미 북한은 초기 자본주의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사야 돼요. 죄송하지만 산다고 하는 게 소유권을 넘보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사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저 한라백두 지금 대표로 있는 남유정 대표 남동생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매일 누나 돈 좀 보내줘, 누나 돈 좀 보내줘. 야 보내주는데 왜 또 보내달라 그래? 아유 뭐 좀 가게 하나 사야 돼. 얼마 필요한데? 500만 원. 그럼 한 2천만 원, 한 1,500 정도 보내야지 본인한테 500만 원이 들어가요. 왜? 가게를 갖고 있어야지 미국에서 생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공산주의에? 아니야. 왜? 그런 착각을 우리가 깰 때에 방법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죠. 북한은 정확하게 지금 초기 자본주의 제도와 경제의 제도와 모든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걸 알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용을 알고 지금부터 경제적 통일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